60세 이상이시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느껴지던 물건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 그렇지 하시며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사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지켜질 수도 있고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10%, 20년이면 20% 이상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기관일 뿐 아니라 전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 근육 감소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결과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최근 연구들은 꾸준한 습관만으로도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근육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시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좋은 습관 6가지와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 4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습관들은 의학 논문으로 뒷받침될 뿐 아니라 실제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분들과 작은 건강 모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이 지금보다 10% 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근육을 되살리는 길이 열릴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밤새 움직임이 없어 근육과 관절이 굳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약보다 강력한 근육 비타민입니다. 일본 노인복지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아침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단 5분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이 약 30%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증거죠. 아침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고여있던 혈액을 순환시켜줍니다. 둘째, 뇌와 근육을 동시에 깨워 하루 에너지를 높입니다. 셋째, 관절 윤활액을 활성화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즉, 스트레칭은 회복하고 보호하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물론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근육을 실제로 늘려주는지 아니면 그냥 뻣뻣함을 줄여주는지만 하는지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근육 생성에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다른 쪽은 미세 혈류 증가로 단백질 합성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꾸준히 스트레칭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이 휴대폰부터 보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5분을 스트레칭에 투자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침대에 앉아서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뻗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양쪽 다리를 차례로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 밀어줍니다. 이 세 동작만으로 허리, 다리, 어깨 근육이 깨어납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74세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이 뻣뻣하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나 기구가 아니라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이제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하시며 웃으셨죠. 작은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침 5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휴대폰인가요? 건강인가요?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5분이라도 몸을 깨워주세요.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합니다. 근육 건강에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먹었을 때와 밤늦게 먹었을 때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합성이 거의 2배 가까이 활발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은 몸이 단백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근육이 영양을 공급받아 회복해야 하죠. 둘째, 아침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하루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셋째, 아침부터 합성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근육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량이 중요하고 타이밍은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화된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자극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으신가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빵 한 조각과 커피만으로는 근육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들 중 아침을 잘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통적으로 오후 피로와 다리 힘이 약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아침 단백질 예시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플러스 두유 1컵, 연두부와 김치 조금, 삶은 콩이나 병아리콩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 근육에 제대로 신호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68세 어르신 한 분이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오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침을 거에 걸르시던 거였죠. 아침 단백질을 꼭 챙기라고 권유한 뒤 2달 후 선생님, 달걀 하나 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하시며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단백질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셨나요? 이 질문이 근육 건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달걀 하나, 커피 대신 두유 한 잔 선택해보세요. 근육은 그 선택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정작 목이 마르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르지 않으니 물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근육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단백질도 수분이 있어야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근육으로 운반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마르기 전에 이미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도 65세 이상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5리터 이상 수분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근육 건강과 직접 관련 없다는 의견과 수분 부족이 단백질 합성 효율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근육 감소를 촉진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결국 물을 단순 갈증 해소용이 아니라
근육 영양소로 봐야 한다는 쪽이 설득력이 큽니다.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에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컵 물은 밤새 탈수 상태였던 근육을 깨우는 순간입니다. 운동 전후 물은 근육 보호 역할을 합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 경련과 쥐를 막아줍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근육이 자꾸 뭉치고 쥐가 난다고 오셨습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챙기셨는데 물 섭취량이 하루 500ml도 안 되셨어요. 5리터 이상 챙기라고 권한 뒤 2달 만에 선생님, 밤에 쥐나서 괴롭던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셨습니다. 근육은 약만큼 물에도 잘 반응한다는 사례입니다. 오늘 하루 물 얼마나 드셨나요? 아직 한두 컵 못 드셨다면 지금 당장 컵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셔보세요. 근육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물을 챙길 때마다 조용히 건강을 돌려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나이 들리 무거운 걸 들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근육 지키는데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유지와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됩니다. 벽 밀기도 좋습니다. 벽을 두 손으로 밀며 팔과 어깨에 가벼운 압박을 주는 거죠. 이 단순 동작으로 팔 근육이 유지됩니다. 캐나다 노인 연구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거운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더 오래 근육을 지켰습니다. 이유는 무거운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지만 가벼운 운동은 습관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 충분한지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죠. 하지만 고령자에게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크므로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박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분명한 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께 묻습니다. 하루 10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TV 앞에서 보내는 10분을 몸에 투자하면 노후 근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의자 스쿼트 10회, 허벅지와 엉덩이 깨우기, 벽 밀기 10회, 팔과 어깨 힘 살리기, 발끝 들기 15회, 종아리와 균형 유지. 이 세 동작만 매일 해도 온몸 주요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세 환자 한 분이 무릎 아파 걷기 힘들다고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의자 스쿼트와 벽 밀기뿐이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운동이 되나 하시더니 2달 후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집안일이 수월해지고 계단도 덜 힘듭니다. 그분 웃음을 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동은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한 게 답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 몸을 움직이셨나요? 답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하루 10분 근력 루틴 시작해보세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꾸준히 자극하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다리 힘과 독립 생활을 지켜줍니다. 요즘 건강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은 혈압 높이고 심장에 해롭다는 말씀,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밥상에 소금을 거의 빼고 음식이 싱겁고 밋밋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게 근육 건강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쥐가 나거나 뻣뻣해집니다. 심하면 근육량 감소까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친 저염식을 한 고령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근육 경련과 전신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적정 나트륨을 유지한 분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빠르고 체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소금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의견과 특히 노년층에서는 지나친 저염식이 근육 소모를 가속화한다는 반박이죠. 핵심은 균형입니다. 적절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 이하 소금을 권장하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속 숨은 소금을 줄이고 집에서 천일염이나 미네랄 소금을 적당히 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싱겁게 드시는 건 좋지만 소금기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됩니다. 근육이 먼저 항의합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늘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난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식습관 확인 결과 소금을 거의 안 쓰셨어요. 하루 한 꼬집 정도 추가해보라고 조언드린 뒤 몇 주 후 선생님, 힘이 돌아오고 쥐도 덜 나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혹시 건강 위해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고 계신가요? 근육은 균형을 원합니다. 과한 소금은 해롭지만 부족한 소금도 위험합니다. 답은 적당히, 현명하게입니다. 내일부터 소금에 대한 두려움 대신 균형 잡힌 선택을 해보세요.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 대신 달콤한 주스 한 잔, 오후 피곤할 때 달달한 커피 믹스나 탄산음료 찾는 거 말입니다. 밥은 많이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단 음료가 근육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습니다. 단 음료 속 당분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 급상승, 인슐린 과다, 분비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당분 많은 음료를 마시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당분 섭취 많은 그룹은 2년 만에 근육량이 평균 8% 더 줄었습니다.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입니다. 논쟁도 있습니다. 소량 당분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노인 근육은 회복력이 떨어져 당분이 손실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경고가 있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커피 믹스 한 잔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설탕 문제뿐 아니라 단백질 흡수 시간을 빼앗는 게 더 큽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커피 믹스 한 잔씩 드시던 분이셨어요. 당분 없는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라고 권유한 뒤 2달 후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달달한 게 힘준다고 착각했네요 하셨습니다. 당분을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과일의 자연 당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공 설탕 음료,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 탄산음료는 근육의 적입니다. 오늘 하루 단 음료 몇 잔 드셨나요? 2~3잔 넘는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근육은 넣어주는 음식, 음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낸 순간 근육은 조용히 힘을 되찾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후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잠이 안 와서라면 하나 끓여 먹었더니 속이 든든하더라. 밤에 과일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가 근육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에너지를 쓰고 밤에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저장의 에너지를 빼앗겨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밤에 먹은 음식이 근육을 살리는 대신 소모하게 만듭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단백질 위주 가벼운 간식,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대다수 연구는 고령층에게 늦은 밤 과식 자체가 해롭다는 데 동의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이 밤마다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사이 체력이 줄고 근육 검사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간식을 줄이라고 권한 뒤 2달 후 근육량이 회복세를 보였고 아침에 덜 피곤하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밤마다 작은 간식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조절해보세요. 배고프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미지근한 물로 대신해보세요. 배고픔이 잦아들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그 시간을 음식으로 방해하면 재생 기회를 잃습니다. 늦은 밤 식사는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힘을 빼앗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못해도 TV 볼 때 다리라도 주물러요. 집안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의자나 소파에 앉아있으면 다리, 엉덩이 근육이 방치됩니다. 쓰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 활동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포츠담 대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분들은 4시간 이하 분들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운동 부족뿐 아니라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독립적 위험 요인입니다. 논쟁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 한두 번 강하게 운동하면 보상된다는 의견과 앉아있는 습관은 운동 한두 번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죠. 핵심은 하루 전체 활동 균형입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은퇴 후 TV를 하루 6시간씩 보셨습니다. 운동은 주 2회 하셨지만 근육량 감소가 빨랐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만 걸으라고 권한 뒤 2달 후 활력이 좋아지고 다리 힘도 회복됐습니다. 운동보다 움직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셨죠. 어떻게 할까요? TV 볼 때 광고 나오면 일어나 걸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다면 30분마다 일어나 기지개 켜고 다리 털어주세요. 전화 통화할 때는 걸으면서 해보세요. 오늘 하루 몇 시간 앉아 계셨나요? 근육은 큰 운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 움직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끊는 순간 근육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의 적은 노화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으로 생각합니다. 무거운 걸 들고 계단 오르고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죠. 하지만 근육은 그보다 훨씬 큰 선물을 줍니다.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입니다. 첫째, 근육은 면역력 창고입니다. 근육 속 단백질은 필요할 때 면역세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비축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 많은 노인은 독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반대로 근육 줄면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폐렴 등으로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근육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을 10년 추적한 결과 근육량 많은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뇌와 근육은 신경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근육 지키는 게 기억력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근육은 혈당 체중 조절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근육 많을수록 혈당 안정되고 당뇨 합병증 위험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 중 하나가 근육 운동입니다.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근육은 에너지 소비 기관일 뿐 뇌나 면역과 별 관계 없다는 의견과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 면역세포와 뇌신경을 직접 보호한다는 최근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단순 살덩이가 아니라 호르몬 분비하는 살아있는 장기라는 개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종종 묻습니다.
근육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힘이 없어 걷지 못한다고 답하시죠. 저는 덧붙입니다. 근육 없으면 면역도 약해지고 기억도 약해지고 삶의 즐거움마저 줄어듭니다. 78세 여성 환자분이 무기력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근육량 검사 결과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아침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권한 뒤 6개월 후 몸 가벼워진 것도 좋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감 생겼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단순 힘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삶을 지켜주는 선물로 보시나요? 근육은 젊음, 독립적인 삶,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단순 몸 지탱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후 근육 보는 시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보는 만큼 2배, 3배 선물을 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이 많아서 늦지 않았을까 하십니다. 저는 늘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은 거대한 헬스 계획이나 기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소소한 습관을 가장 크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5분 스트레칭,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 더하기, 물을 하루 5컵에서 7컵으로 늘리기. 이런 단순 행동이 근육에 나는 아직 너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실행 팁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습관, 눈 뜨자마자 기지개 켜고 물 1컵 마시기. 식사 습관, 아침에 반드시 단백질 챙기고 저녁 7시 이후 간식 피하기. 운동 습관, 하루 3번 광고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나 스쿼트 10회 해보기. 수분 습관,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마실 때마다 체크하기. 이런 작은 변화를 모으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누적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걷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년 후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은 화려한 자극보다 꾸준한 신호를 기억합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나이 들면 근육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셨습니다. 제가 딱 2가지만 실천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침 달걀 1개 플러스 저녁 30분 산책. 6개월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힘이 없으니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제 몸이 제 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셨죠. 오늘 하루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근육은 거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반기며 조금씩 회복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건네는 선물, 그게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좋은 습관 6가지와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힘이 빠지고 다리가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바꿀 열쇠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고 단백질 타이밍 지키고 충분한 수분 공급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 꾸준히 해보세요. 과한 저염 식단, 단음료, 늦은 밤 식사,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만 멀리해도 근육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계단을 다시 오르내리게 됐고 또 다른 분은 손주와 놀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예전엔 몸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든든합니다. 하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장기이고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경험 나누며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키는 건 걷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는 가족과 웃고 손주와 놀며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